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곤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가족 구조에서 바라본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녀 교육에 아빠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알아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상한 사회적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의 학교 진학, 공부, 생활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관리가 책임이 아직도 오로지 엄마들의 역할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더 많이 접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럼 엄마들은 집에서 놉니까? 제 말은 만약 아빠가 버는 경제적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려볼까요? 2019년 기준 통계청이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가 무려 490조 9천억으로 국내 총생산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엄청난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성 생산은 356조 원, 남성은 134조 9천억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6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엄마들은 집안에서 경제 가치를 아빠들보다 더 창출하면서도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 교육은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걸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이야기를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빠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아직도 아빠들은 남성 편의주의에 나온 발상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집안에 돈을 벌어주니까 나는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 자녀 교육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예전 공중파 미디어에서도 아빠의 자녀 양육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빠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참여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28.9%, 30%가 안 되는 것으로 통계청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저조하니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는 있지만 요즘 젊은 MZ세대들은요, 출산해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요, 아직도 남자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진국보다는 매우 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은 환경이면은 틀림없죠. 그럼 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의 시기에서 아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의 집에서는요,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아이는 엄마한테 들었던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활용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육아 참여로 아빠는 엄마와 다른 종류의 폭넓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아이는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보통 주말이나 쉬는 날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라도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 아이에게는 아주 새로운 누군가의 등장이 되는 거죠. 보통의 아빠들이 퇴근하면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와, 이리 와, 오늘 잘 있었어? 하고 한번 꽉 껴안아주시고 끝이잖아요. 회사 일도 피곤하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말이나 쉬는 날 아빠의 육아 참여는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엄마가 잘 때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지루해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가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주면요, 아이가 더 집중해서 듣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조금 더 다른 특별한 방식, 아빠 방식의 언어를 또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감수성,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부모가 제공하는 지적 자극은요,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에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각종 논문에 발표된 것처럼 아버지와 놀이를 하면서 더 많은 어휘를 사용했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은 언어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는요,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교시 부모 영역을 하면서 제발 좀 아빠들이 좀 많이 들으시라고 하나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은 무조건 엄마 교육 아닙니다. 아빠도 참여하는 부모 교육입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의 선물은요, 아이의 정서적인 거, 신체적 발달에 엄청난 결과를 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아빠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유대인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경제, 아니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요, 아빠의 책 읽기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의 시각으로 책을 읽어주고요, 대화하고요, 또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 시기에 맞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당연히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책 읽어주기를 중단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아빠의 역할은 요즘에서야 그 중요성이 연구 논문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모성 신화 앞에서 아빠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도 생각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아빠의 역할과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빠의 책 읽기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은 아이의 성장, 다시 말해서요, 장기적인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아빠분들, 보살핌이라는 게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기, 얼러주기, 같이 놀아주기, 이쁘다, 아우 잘했다, 사랑해,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와 같은 행동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빠의 그 표현이 클수록 성장하는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으니까 이제 우리 아빠들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요, 아버지 효과, 파더 임팩트라고도 하는데요, 아버지 삶에 대한 가치관, 태도, 습관 등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서요, 아이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효과를 말해요. 부모의 영향력,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까지 했어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대인관계 상담가인 스테판 폴더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대부분이 아버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요, 아이는요,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이기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를 오디푸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할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버지와의 대립적 경쟁을 통해 아이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의 효과의 특징은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닮아가는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폭력 아버지를 둔 아이들의 70% 이상은요, 자라서 또 폭력 아버지가 되고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은요, 자라서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 4배에 달합니다. 자, 심리학자 브루노 베틀하임은 이를 가해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증오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당대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또 다른 나쁜 아버지를 대물림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영교시 부모 영역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버지의 자녀 교육의 긍정적인 행동과 말은 반드시 실천하실 겁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들은 앞서 설명드린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 내가 낳은 우리 아이 책임지셔야죠.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도록요. 자,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